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래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최근 전국의 양파와 마늘 농가는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들어 일손이 바빠지고 있는데요. 수확의 결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급 불안의 여파를 올해는 피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정부는 올해 산 양파와 마늘을 미리 비축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해마다 반복되는 수급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의 첫 소식 손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둔 양파와 마늘에 대한 수매 비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산 중만생종 양파와 마늘을 대상으로 정부 비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축 물량은 중만생종 양파 10,000톤과 마늘 2,500톤으로 총 12,500톤입니다. 정부가 산지 농가를 대상으로 직접 수매에 나섰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산지 농협이 계약 재배를 통해 보관하는 물량을 대상으로 비축하게 됩니다. 이는 비축 물량을 활용해 양파와 마늘 공급의 변화폭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오는 6월과 7월 수확기에는 과잉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 단경기에는 비축분을 풀어 공급량 감소와 수입 증가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늘이랑 양파는 저장해서 먹기 때문에 다음에 12월이나 1, 2, 3월 달 되면은 가격이 좀 더 올라갑니다. 그것을 균일한 가격으로 시장 가격이 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물량을 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 중만생종 양파와 마늘 생산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중만생종 양파는 110만 톤으로 평년보다 7.5% 줄고 마늘은 32만 톤으로 2.2% 감소할 전망입니다. 올해 작황은 잦은 비와 적절한 기온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양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비축 양파의 경우 단경기 수급 상황에 맞춰 도매 시장 상장이나 공매 직배 공급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비축 마늘은 깐 마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깐 마늘로 가공한 뒤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가들 사이에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비축하는 물량이 적어 기대만큼의 수급 안정 효과는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비축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물량이 너무 작아요. 실제로 3만 톤 정도 비축 수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날씨가 좋아서 전체적 생산량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작년처럼 소비자 물가 너무 오르게 하지 않으려면 안정적으로 비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 단체 중심으로 수급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품성이 낮은 농산물은 출하하지 않는 등 자율적인 수급 조절 또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수급 불안으로 양파와 마늘 농가가 떠안았던 피해를 올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S 손현진입니다.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농민수당 신청과 지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민수당 예산을 기존 농협 예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농업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농업인 복지가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수립과 심의에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인경 기자입니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연간 70만 원의 농어업인 수당을 도내 농어가들에게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일부 시군은 지급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대부분의 시군이 6월까지 지급을 마칠 계획입니다. 수당은 저희들 다 정리돼가지고 도내 만들어서 집행하고 있는 상태예요. 두세 군 시군에는 벌써 지급이 완료됐고요. 목표는 6월 중으로는 시군에서 다 집행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도비 375억 원과 시군비 250억 원을 합쳐 모두 625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문제는 자칫하다간 기존의 농업 예산이 농업인 수당의 재원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 연합회에 따르면 농업인 수당 도입 결정 후 일부 시군은 벼 40kg 한 포대에 2,000원씩 지원하던 벼 건조 비용 지원 사업을 중단하는 등 기존 농업 예산 재원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별도 자금으로 이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존의 농업 예산 가지고 좀 기금이 지급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농민들이 받던 자금들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농민수당을 별도로 자금을 만들어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도의회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나와 일부 도의원들은 농민수당 편성을 위해 농업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엇박자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농어업인 수당이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현금성 지급이고 이러다 보니까 복지하고 밀착돼 있다. 기존에 했었던 복지 예산들 중에 일부가 삭감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 같은 문제는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제기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가까스로 결정된 경기도의 경우 그동안 관련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건 재원 마련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농업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농민 기본소득을 하면 안 되잖아요. 밑에 걸 빼서 위에다가 고이는 역할밖에 더 하는 거예요. 농민 기본소득 176억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농업 예산이 120억이 삭감이 됐어요. 농업 예산은 농업 예산대로 가고 농민 기본소득을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은 거기에 맞는 재원을 확보한 뒤에 해야지. 결국 9차례에 걸친 의회의 논의 끝에 도와 시군이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재원 마련이 가능한 6개 시군만 올해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도 세입이 예상보다 늘어난 것도 농업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수 있던 비결이었습니다. 농민수당이나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건 어느 농민이라도 환영할 만하지만 기존에 있던 혜택을 거둬들인 다음 지급하는 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농업계가 견제와 감시의 눈초리로 예산 항목을 따지고 들지 않아도 도와 도의회가 농업을 홀대하지 않는 예산 편성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NBS 김인경입니다. 인삼의 전례 없는 가격 하락세로 농가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삼 가격이 도라지 가격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삼 소비 심리 감소에 수출 물량까지 줄어들며 인삼 산업에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강창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인삼 가격이 사상 최악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삼 소비가 부진한 데 이어 수출 물량 감소로 국내 재고가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삼 가공품의 주 재료로 사용되는 파삼의 경우 금산 도매시장에서 올해 750g 한 채당 6,000원 안팎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한 채당 15,000원에서 높을 땐 2만 원까지 가격이 형성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겁니다. 인삼 생산비는 오르고 있는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주산지 농가들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파삼이라고 해서 원료용 엑기스 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가격이 보통 15,000원 정도 가거든요. 비쌀 때는 2만 원 정도까지 가고 그게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사이를 해요. 인삼업계는 인삼 재배를 위해선 최소한 7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현재 시세로는 농가들의 생산비도 보전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인삼 농사가 도라지 농사보다 수익이 낮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으로 보면 도라지 가격보다도 오히려 더 싸다고 봐야죠. 도라지는 뭐 1년, 2년이면 생산할 때 생산비도 들어가지도 않지만 이거는 최하가 7년을 경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인삼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국내 인삼 시장을 둘러싼 악재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 심리 위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삼 소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인삼 소비는 올해 들어 급속도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이 인삼 원물이 적게 들어가는 저가형 가공품을 선호하는 추세가 늘면서 인삼 수요가 더욱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수출이 부진하면서 국내 재고가 쌓인 점도 인삼 가격 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으로 출하돼야 할 인삼 가공품들이 국내에 재고로 남아 가공회사들의 인삼 수요가 줄어든 겁니다.
재고가 많이 쌓여 있고, 또 하나는 소비자들이 어떤 변화가 예전처럼 또 홍삼 소비가 늘어나도 옛날처럼 오리지널 제품들이 많이 안 나가요. 예전에는 농축액이라든지 이런 원액 종류가 많이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고 소진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사상 최악의 인삼 가격 폭락에 농가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농가 생산비 보전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NBS 강창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저탄소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있죠. 농업계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변혁에 대응한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최근 농식품 펀드를 신규 조성해 그린 바이오 스마트 농업 분야에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상반기 신성장 농식품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805억 원 규모의 농식품 펀드를 조성합니다. 농식품 모태펀드가 527억 원, 민간이 278억 원을 공동 출자하며 본격적인 투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그린바이오 펀드와 스마트 농업 펀드에 각각 1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새로 마련해 그린바이오, 스마트팜, 탄소 중립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가진 농식품 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저탄소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농식품 분야에서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판 뉴딜에서 그린 뉴딜이랑 디지털 뉴딜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 정책 기조 그쪽으로 많이 발표가 됐는데 그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춘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린바이오 펀드는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 메디푸드 등을 주 투자 대상으로 하고 스마트 농업 펀드는 농업용 무인 로봇, 빅데이터,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스마트팜 활성화 등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신산업 분야 외에도 농식품 산업 전반에 걸쳐 505억 원 규모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기존 펀드 투자는 창업 초기 벤처 농식품 기업에 집중됐지만 올해 조성된 펀드에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 창업농을 위한 영파머스 펀드에 105억 원, 소규모 기업에 소액 투자하는 마이크로 펀드에 65억 원, 창업 초기 벤처 농식품 기업에 투자하는 농식품 벤처 펀드에 125억 원, 투자 분야에 제한 없는 농식품 일반 펀드에 210억 원이 조성됩니다. 아울러 투자 회수 단계의 농식품 기업에 연계해 투자하는 세컨더리 펀드와 농식품 일반 펀드도 연내에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연내 의무 투자 비율 대비 5%포인트 이상으로 조기 투자한 운용사에 대해선 차기 농식품 펀드 운용사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해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MBS 김하은입니다. (1차) 산업인 농업을 (2차) 산업인 가공산업 그리고 (3차) 산업의 서비스업과 융합한 농촌 융복합 산업을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농촌의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유기농 농산물 체험과 특화된 체험마을 프로그램으로 6차 산업의 선두주자로 손꼽히는 마을이 있는데요. 경기도 용인의 하길마을입니다. 김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용인시 하길마을. 산에는 반딧불이, 시냇물에는 도룡뇽과 우렁이를 볼 수 있는 생태 1급지의 청정자연이 이 마을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하길마을은 용인시의 대표적인 친환경 농촌체험 마을인데요. 인구 100명 미만의 작은 마을이 이렇게 변하기까지 운영위원장인 김시현 씨의 역할이 컸습니다. 김시현 씨는 30여 년간 공직에 근무하다 퇴직 후인 2008년 이곳으로 귀촌했는데요. 하지만 외지인이 이 마을에 정착하기는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는 제가 원래 그 고향도 아니고요. 오시성을 가진 분들이 80%가 사는 집성촌이에요. 처음 어려웠던 점은 그래요. 사실상 외지인인데다가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 오시네 집안 동네에 왔어요. 동네를 맡으면서 남이 보거나 안 보거나 간에 마을 해관 주변, 공용시설물 주변 정리정돈. 근데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게
할머니 할아버지 안 보는 것처럼 느껴져도 다 봅니다. 뒤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동네 분들로 하여금 신뢰를 얻어야지 된다니. 은퇴 후 한가로운 생활을 꿈꿨지만 막상 귀촌하자 마을 일거리가 눈에 보여 뛰어들었다는 김시연 씨. 그 결과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장관상, 도농교를 유공 대통령 표창 등 다양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귀촌 당시에 이 마을에선 체험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데요. 김시연 씨는 아무것도 없는 이 마을에서 가능성을 엿봤다고 합니다. 우리 마을에 없는 게 많습니다. 뭐 유해 시설도 없고요. 그다음에 뭐 큰 공장도 없고. 하지만 이제 없는 게 있는 것만큼 있는 게 또 있어요. 그로 인해서 뭐 도롱뇽이 가재,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그러한 생태 일급적인 청정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곧 자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하길마을에는 손모내기, 감자캐기, 벼베기, 김장 등 40여 개의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우리 마을은 하루에 한 개 팀만 받는 원칙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오늘은 우리들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단골 고객을 확보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재방문율이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원래 통상 체험마을을 운영하면서 재방문율이 30%만 넘어가면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따지면 뭐 100% 성공한 거죠. 처음에는 변화에 낯설어 하던 주민들도 이제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마을 체험 프로그램을 환영하게 되었다는데요. 체험을 해서 좋은 점은요. 농사 외에, 농해소득 외에 돈이 생기니까 그것도 좋고요. 그리고 산골 마을이라 진짜 새 소리, 바람 소리뿐이 없는데 사람 소리가 거의 없거든요. 어른들만 살기 때문에. 근데 어린 애들이 와서 시끌벅적하게 진짜 사람 사는 맛이 나서 좋습니다. 김시연 씨는 체험 활동뿐 아니라 쌀은 떡국떡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또 밭작물인 감자나 고구마, 옥수수 등은 체험 상품으로 판매하며 다양한 농가 수입원을 개척했습니다. 그중 고부가 가치 작물인 표고버섯을 키우는 버섯하우스도 총 16개 동이 있는데요. 이 역시 체험 활동과 연관되어 운영됩니다. 봄에나 가을까지 이거 연중.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체험을 못 하고 있는데 체험 받을 때는 와서 이거 자기들이 따가지고 500g씩 담아가지고 가져가요. 자기들이 다 따서. 뿐만 아니라 깨끗한 밭에서 자란 콩으론 장담그기 체험 활동과 동시에 마을 주민들이 직접 전통장을 제조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어렵게 시작을 하긴 했는데 지금 한 매년 하는 게 한 40가마 정도 정기적으로 똑같이 해요. 이름을 이렇게 썼다가 하나같이 똑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서 분배를 해가지고 똑같이 해서 드려요. 그러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 항아리는 이 이름 적힌 분들한테만 가는 거예요. 이 마을의 또 하나의 자랑은 바로 클라인가르텐 사업인데요. 독일어로 작은 정원을 뜻하는 이 공간은 도시 사람들이 묵으며 귀농귀촌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민들 전체가 다 고루고루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가 올해도 청정마을 만들기 2차 사업 들어가고 있는데 도농교를 활성화시켜서 농해소득 창출하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청정자원과 소득 증진으로 웃음이 끊이지 않는 마을. 용인 하길마을에서 MBS 투데이 김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달 마지막 주부터 열대 거세미 나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 20일까지 열대 거세미 나방은 총 8개 시군에서 38마리의 성충이 포획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6%나 증가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제주도와 경남도, 전남도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옥수수 등 벽과 작물 재배지 예찰과 방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농진청은 당부했습니다. 특히 5월 초 중순에 아주 심기한 곳은 반드시 정밀 예찰하고 유충을 발견하면 신속한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7월 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전문 시설입니다. 2022년부터 3년간 국비 231억 원을 투자해 조성되며 산업 생태계 구축, 유망 벤처 발굴과 유치, 특화된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지자체에 대한 평가를 거쳐 7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2021년 귀농 귀촌인 농어촌 워킹홀리데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농어촌 워킹홀리데이는 귀농 귀촌인들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탐색 교육 과정으로 6월 8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교육은 전라북도와 무주, 부안, 임실군, 농어업, 농어촌 일자리 플러스 센터 등 총 4개 권역으로 운영되며 인원은 권역당 15명으로 제한됩니다. 교육은 이론 과정과 현장 탐방, 농어촌 경영체 실습 과정 등으로 운영되며 귀농 귀촌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교육 참여 희망자는 일자리 플러스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25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직원 및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농촌지원단 등 20여 명은 최근 제주시 구조업 소재 마늘 수확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제주도는 마늘 등 농번기 단기간의 집중적인 노동 수요에 대비하고 적기 영농 지원을 위해 순오름 운동을 전개하며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취약농가 일손 돕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봄철 농번기에는 마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일반 농가, 고령 여성농 또는 장애 질병을 가진 농가 등의 연인원 4만여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과수농가의 올겨울 저온 현상과 갑작스러운 기온 상승으로 인한 착과 불량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충남도 농기원에 따르면 예산과 천안 지역 일부 배 재배 농가의 착과율이 40% 이하로 조사됐으며 꽃송이당 2개 이하의 열매가 맺힌 비율이 81%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올해 수정불량 농가는 충분한 과일 수를 확보하지 못했어도 나무가 웃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 적과를 늦춰야 하며 우거진 가지는 일찍 가지 속기를 해 이듬해 충분한 꽃눈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평년에 비해 질소 시비를 줄이고 칼륨이나 인산의 시비를 늘려 내년에 수정 결실이 불량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MBS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